네,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춘숙 민주당 의원,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야당 위원장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법안이다 이 말씀이신데 최영두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당사자들의 반응이 보니까 굉장히 좀 이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네요. 네. 특히 아마도 의사, 의료진들은 지금 지난 2월 달 벌써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? 그 사이에 뭐 정부와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했는데 왜 이 시기에 의사들을 상대로 이런 법안을 내는지. 물론 뭐 아주 그것이 의사 자격에 영향을 미치고 의사 자격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면 분명히 해야겠죠. 그러나 그것이 모든 법까지 다 적용해야 될 것인지, 그렇게 직업 윤리에 대해서 직업 윤리를 강조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만 그렇게 치면은 뭐 국회의원들이 좀 더 엄해야 될 텐데 뭐 행정사고로 기소가 돼 있고 또 무슨 그 1심에서 의원 자격 박탈될 만한 형을 받아도 다 유지되고 하는 마당에 지금 의사들에게 대해서만 특별히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. 아까 최영두 의원께서는 아니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으면서 왜 의사들한테 그런 잣대를 대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범죄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해요. 또 그쪽 직종과 또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? 지금 이제 의료인력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또 의사들도 자기들 직업 윤리가 얼마나 충실하겠습니까? 그리고 몇몇 분들이 어떤 일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변호사, 회계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것이 직무의 어떤 충실성이랄까요? 이런 이런 신의성실이라든가 또 어떤 범죄를 했을 경우에 그 직무를 제대로 의심이 크지 않겠습니까? 주변 내부에서. 그 무엇보다도 지금 변호사나 회계사 단체에서는 이런 그 법 적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, 그러나 의사 단체로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치권이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최대한의 파국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, 야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방법은 없을까요? 예,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의사단체들의 뜻을 들어보고 네. 또 그것을 여당이 할 텐데 문제는 여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으로 너무 야당의 의견도 귀를 안 기울이시니까 야당이 중간에서 무슨 협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의사단체의 걱정이 무엇인지를 좀 들어봐야겠죠. 지금 아마 의사단체들도 걱정하는 것이 지금 여당이 과거와 달리 이게 뭐 그냥 적당한 과반수가 아니고 절대 다수 의석이다 보니까 여당에서 무슨 말 한마디 하고 법안을 하는 게 그냥 그대로 본회의 통과를 되면 실행이 됩니다. 그런 것들을 아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빨리 이 문제에 대한 의사단체의 의사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상당히 이 사태가 저는 이 정부의 앞으로 남은 1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저는 대통령께서 이 신현수 수석을 만류해서 또 신현수 수석이 지금 지키고자 했던 소신과 원칙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. 저희도 이제 법조 기자를 해서 압니다.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진영과 이념도 중요하고 또 중요하겠지만 본래 인품과 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. 신현수 수석의 경우 제가 법조 기자를 할 때도 보니까 참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민정수석도 하시고 또 청와대에 가 계시고 하지만 우리 당이랑 인연이 없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양당을 통틀어서 굉장히 그 실력과 인품에 대해서는 인정받는 분입니다. 저런 분을 대통령이 중용하셨다는 것은 적어도 지난 1년간 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끝없는 갈등, 모두 법원에서 판판이 깨지지 않았습니까?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무리였고 그리고 민주당 그 법사위원 다수 의원들의 주장이 과장된 것임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그 검찰총장 몰아내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협의했던 과정을 이제 대통령께서 이 여론을 정확히 들으시고 신현수라는 이런 그 소신의 대명사 같은 이런 분을 법조계 인사를 발탁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임기 1년 남은 이 시기 동안에는 이런 무리수가 없겠구나. 최소한의 균형을 잡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 기대가 지금 신현수 수석이 검찰 인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그걸 하려고 있는 자리인데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법무부 장관과 그 교량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넘겨서 바로 신현수 수석이 반대하는 그 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적신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단순히 그 뭐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넘어서서 우리 국가적으로 이 1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. 네. 네, 봉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좀 보시는 그런데 거네요. 신현수 수석의 그 워낙 입장이 강경하고 또 박범계 장관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라고 우리 말을 했다는 뭐 하른게르 신문의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걸 보자면은 상당히 사태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
저는 이럴 때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신수석한테 명확한 걸 주고서 지난 1년간 우리가 보았던 그런 끝없는 법치 파괴의 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임 요청을 받아들여서 유임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현재 그런 혼란 상황, 인사를 놓고 검찰과 그리고 민정수석과 충돌하는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지금 신현수 수석의 경우 이 거치 문제가 신현수 수석의 별명이 소신의 현수 이렇게 됐습니다. 네. 아, 이 참 청와대 가서도 굉장히 어려운 소신을 지키고 있다. 이 검찰 인사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원칙과 소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셈인데 신현수 수석이 오늘 다시 출근을 하고 또 대통령의 거취를 일임한 상황에서 지금 말하자면 신현수 수석이 복귀할 무슨 명분이 있어야겠죠. 네. 만일 이마저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만일 그 중간 간부 인사들을 경질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거든요. 네. 최소한 그런 모양새를 피했다 그렇게 보이고요. 또 그건 또 실제로 지금 정부로서도 오히려 이렇게 해서 자꾸 무리하게 그 지금 이 권력형 비리 문제 수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자꾸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은 결국 더 큰 파국, 더 눈덩이처럼 의혹을 키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해서 빨리 이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국정의 부담을 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건 이제 신현수 수석의 향후 거취와도 밀접한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? 주된 질문의 요지는 패싱 논란입니다.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건너뛰고서 과연 대통령한테 직보를 했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게 중요한 문제죠. 그게 민정수석의 이유고요. 네. 조국 수석도 그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신현수 수석을 대통령께서 발탁 아마도 신현수 수석은 끝까지 고생했을 겁니다. 그 여러 공직 제의가 있었는데 뭐 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끝까지 맡아달라고 한 것은 지금 이렇게 지난 1년간 이제 법무부 장관의 무법 폭주 기관차 같은 그런 법치 파괴 행동으로 망가진 그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 또 이 정부 내에서의 법치의 회복이라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근데 그걸 이제 중간에서 대통령이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수석이라는 걸 두어서 그 분야의 업무, 감사원과 법원과 검찰에 관한 것은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조언하는 최고 조언자 같은 자리인데 그 조언자가 조언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가로챘다고 하면 이건 대통령의 업무와 대통령 그 업무를 보좌할 사람의 중대한 역할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죠. 지금 조은희 예비 후보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그런 토론인 것 같다는 말을 지금 한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? 지금 뭐 모든 후보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그걸 통해서 이제 사실은 토론의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최대한 자신의 그 장점을 알리고 자신의 단점은 또 다시 뭡니까 그동안 잘못 알려진 건 해소하고 이러는 것이 각각의 일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각각의 다 이유가 있겠죠.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좀 화제를 확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책보다는 워낙 치열한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TV 토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. 이거보다 더 큰 토론이 이제 앞으로 여야 토론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나올 수 있는 모든 토론, 나올 수 있는 모든 비판 소재 이런 것들이 한번 다 다뤄져서 이 토론 과정에서 걸러지고 다듬어지고 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과정에서 좀 일부 좀 파열음도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. 네.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하고 예.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전의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지도 좀 아마 되게 어려울 겁니다. 저도 정 의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.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겠죠. 방향은 좋은데. 예, 좋겠지만은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새로운 노동의 형태 또 고용의 변화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워낙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?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이전에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저녁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삶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노동시장이라든가 고용시장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지금 저 굉장히 어려운 계층대로 이렇게 어떻게 이게 이 보듬어 가면서 또 새로운 어떤 노동시장의 변화, 고용의 변화 이런 것들은 포용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다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거든요.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법사위 소위에서조차 지금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.
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에 들어가서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차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? 예, 그 인권을 누구 인권을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그것이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탄압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. 그것은 이제 최소의 원칙이고 그런데 사실은 걱정하는 이면에는 이게 건강한 가정을 전제로 한 건강한 가정 위에서 우리 사회가 있는 것인데 이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가치에 맞는 것이냐라는 또 우려가 또 사회에 많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신앙의 자유의 문제, 또 신앙에 대한 가치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. 근데 키워 축제도 마찬가지인데 키워 축제는 근데 문화적 다양성을 자랑하는 어느 거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비교적 뭐 수용 가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꼭 서울시 광장에서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한가운데서 해야 되느냐. 그건 뭐 다른 문제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양성도 존중하고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를 바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문화와 그리고 가정을 떠받치는 그런 것들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균형 잡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간 관계상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최형도 전 정춘숙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